네, 검사들을 조용히 하세요. 검사들을 미쳤다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평소에 잘 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검사들을 미쳤다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공수처에서 주변에 그 통신조회 했다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이 무도하니까 국회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가끔씩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저 미친 사람들 아닌지. 자, 묻겠습니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네. 자,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 작업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 딥페이크 범죄도 양형 기준 수정 작업 하고 계시는 거죠?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따로 분리되어 네. 있어서 포함 안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거 딥페이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성범죄 양형 기준 지금 뭐 수정 안 하신다고요? 그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국회에서 지금 잠깐만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국민적 분노가 많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중 하나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도 16%에 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딥페이크 양형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법원에서 송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경 요인 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진지한 반성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자 중 51.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추세이긴 하지만 반성문 썼다는 이유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어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 이유로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반성물 대필해주겠다는 대형 로펌들이 이게 로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근거 중 하나인 반성문은 판사만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보지도 못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롤스로이스 남 이거는 딥페이크는 아닌데요. 이 법원에 반성문 계속 제출하는데 이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 아직도 부적절하거나 임의적인 강경 요인이 많거든요. 합성한 사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편집되지 않은 거. 반포된 합성 사진이 일반 사진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정도에 그쳤고 다소 조잡하다. 뭐 이런 걸로 피고인의 범죄를 감형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눈을 치켜든 것처럼 합성한 성착취물이 피해자로 하여금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눈을 치켜든 것처럼 합성한 성착취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판사들이 모르고 이 판결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눈을 치켜든 것처럼 합성한 것은 아해가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이것이 매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당연한 성적 코드로 읽히고 있거든요. 근데 판사들은 눈을 치켜든 것만으로는 불쾌하지 않다 이런 걸로 양형으로 감형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돼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요. 세 번째, 합의가 있습니다. 36%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이 있었다고 감형을 받았는데요. 법원 행정처에서 작년 7월에 연구 용역한 양형인자로서의 처벌 불원, 참작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해외 주요 국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합의가 양형인자로 감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피해자 매수로 오히려 가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원도 기계적 합의 여부와 처벌 불원을 감경인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양형 회복이 되었는지를 양형인자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번에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딥페이크 차단 6법 중에 형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인자로 넣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양형위원장님께서는 피해자의 양형 의견이 양형인자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형 기준 개정하실 때 수정 작업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대법원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개정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네, 먼저 그 딥페이크 양형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딥페이크 저희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는 그 양형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미 정했고 그때는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이어서 이제 그게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진지한 반성, 그다음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그 기준을 양형 인자의 정의를 새로 바꿔서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반성문만 써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든지 뭐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양형 감형 인자로 고려되지 않고 있도록 양형 인자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형위원장님, 네네.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 아니라 양형 기준을 마련하려면 지금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규범적 양형 기준이 있고 기술적 양형 기준이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양형 기준을 토대로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범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좀 굉장히 좀 흉악한 범죄를 생각하고 입법을 하지만 그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같은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만 그보다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면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형 기준, 양형 자료가 좀 모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규범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도 네. 저희들이 양형 뭐 무조건 그냥 오늘 하루아침 만드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기준을 전문위원단에서 만들고 양형에서 의결을 하고 공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좀 시간적인 어떤 시차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법은 뒤따라가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같은 아니면 전세 사기 같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네. 어쨌든 국회에서는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법에 맞게 양형위원회 같은 경우도 맞게 정비를 잘 저희들도 하셔야 될 것 최대한 노력하고 같은데 있습니다. 네.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계속 양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